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힘차고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영어 단어 사실 부담도 되고 열심히 외우긴 하는데 왜 정작 회화나 리스닝은 잘 안 늘까요? 이걸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출발. 단어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어에서 서다, 축하하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딱 봐도 골다공증 빈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축하하다 하고 서다를 딱 봤었을 때 둘 다 그냥 열심히 외워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축하하다는 축하하다는 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서다는 자리에서 일어서다 1번, 버스가 가다가 정류장에 서다 2번, 체면이 서다 3번, 그 다음에 기강이 서다 4번.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서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죠. 이렇게 다의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묶이는 그러한 어떤 연관관계를 보셔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이 세 단어 중에서 osteoporosis,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위에 나왔던 이 골다공증이 osteoporosis인데 얘는 외워봐야 평생 한 번 쓸까 말까란 말이에요. celebrate도 똑같아요. 얘가 두 단어가 똑같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냥 단어처럼 보이지만 정작 celebrate는 축하하다라는 뜻 이외에는 거의 잘 쓰이지 않아요. 다른 뜻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stand는 영어에서 정말 빈도가 높아요. 얘가 다이어로도 쓰이고 up, down, in, out 이런 어떤 뒤에 particles, 불변사랑 같이 붙어가지고 구동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tand만 달랑 외웠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외우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품 중에 오스템이라고 있죠. 무슨 임플란트 할 때 쓰는 그 브랜드. 그래서 오스테가 들어가면 전부 다 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PORE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공 같은 거 구멍을 pore라고 하고 그래서 다공의 할 때 porous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SIS로 끝나면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명 같은 것들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뼈에 구멍이 나는 상태, 그래서 osteoporosis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죠. 하지만 stand의 여러 뜻을 아는 것이 이 단어를 분석해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고 중요하더라. 그래야 회화가 되더라가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필수 단어, 핵심 단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OED, 이거 OECD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Oxford English Dictionary,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정말 전 세계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6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거 60만 개 1도 필요 없고요. 왕초보는 500개만 하셔도 회화 됩니다. 초급은 2000개만 하더라도 정말 멋들어지게 영어 회화하실 수 있어요. 중급까지 나는 하겠다. 그럼 1만 개에서 2만 개. 요 정도가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의 수준이에요. 1만 개 밑으로 쓰는 원어민도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한국어를 하루에 10,000개 이상 단어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기자다, 나는 작가다, 그러면 3만 개 이상, 뭐 어떤 분들은 5만 개, 8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지리에 관련된 걸 한다고 세계 200개의 국명을 다 암기했어요. 근데 정작 빈도가 높은 금융의 중심지 뉴욕, 그 다음에 할리우드가 있고 스포츠 이런 거 나올 때 LA 이거 모른다? 이러면 정말 빈도가 떨어지는 거를 알고 있는 것 뿐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한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독립한 나라가 까보베르데라고 있어요. 푸른 그러한 케이프 곳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까보베르데가 현재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뉴욕하고 LA 모르면 빈도는 얘가 훨씬 많습니다. 필요한 걸 아셔야 되고요. 핵심 동사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기껏 해봐야 100에서 150개고 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70개 정도만 아셔도 회화 빈도의 거의 한 7, 80%를 얘가 다 차지합니다. 여러분, 핵심 동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뜻이 있어? 다른 말로 다이어야? 아까 우리말의 서다랑 똑같은 거예요. stand처럼. 추측이 힘든 구동사가 많아? stand up이 서단 뜻이지만 이게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나 혼자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개념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함께 지금부터 영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드리고 함께 영작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카메라 앞에 서봐 라고 할 때 여러분 동사는 맨 앞에 쓰면 되죠. stand, 뭐 앞이 뭐예요? in front. 됐죠 여러분? stand in front of the camera. 딱 됐어요 여러분. stand in front of the camera.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쌤 여기 써야 됩니까? 그럼 쓰면은 그냥 아무 카메라 앞에 가서 서봐 라는 뜻이고 the를 쓰면은 자, 저 카메라 앞에 가서 서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얘가 stand가. 이렇게 해서 색깔 바꿔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보세요. 카메라를 이쪽에 세워.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걸 잘 모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stand the camera over her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stand 다음에 바로 이렇게 대상을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인식을 해야 기억에 남아요. Stand the girl, stand the little girl over here. 이제 광고 찍는 분이 자 여자애를 이쪽에 세우세요 라고 할 때 stand the little girl over here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참다. 나 이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I can't stand the noise. 이렇게 쓰셔야 돼요. stand 다음에 대상이 오면 나는 이 소음을 설 수가 없다가 아니죠. 참다. 왜? 땡볕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그걸 참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stand가 참다, 견디다의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구조 3번처럼 단순하게도 쓰이지만 4번 같은 게 미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탐이 왜 저러니 이제. 나 탐이 저러는 걸 참을 수가 없네. 그러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쓰나. I can stand Tom.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 동시에 얘가 doing it. 나 정말 탐이 저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I can't stand Tom do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들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공공장소에서 I can't stand people smoking in public. 이렇게 쓰시면 똑같아요, 이게. 앞에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stand someone ing 형태로도 쓰이고 얘를 풀어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stand people smoking 하는 이 구조로 똑같이 쓰였잖아.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구문들이에요. 혹은 이렇게 안 쓰고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I can stand it 하고 when으로 많이 써요. When Tom does it. 이렇게도 많이 써요.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when Tom does it. Does it 혹은 does that.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can stand it when.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얘를 can stand it을 쓰기 싫으면 stand 대신에 보세요. I hate i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걸로 I hate it when 하고 뒤에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셔야 되고 stand란 단어가 이만큼 있다. 이게 많아 보이지만 한번 보고 나면 두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자,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동상은 the statue. 우리가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신상 할 때 그 statue잖아요. 이렇게 그냥 stands in the plaza. 이렇게 쓰인다는 거. The statue stands where? 어디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프라하에 가시면 또 어떤 게 서 있잖아요. 그 교회 같은 게 The church stands in the plaza. 이런 식으로 앞에 바꿔서 쓰시면 스스로의 영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효하다란 뜻을 알고 계셨나요?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 쓰세요. My promise. still이 아직도니까 stands. 이런 걸 보아두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걸 영작할 수도 없고 still stands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써요. 쌤, 혹시 약속 말고 제가 얼핏 떠오르는데 제 제안은 my offer. 이거 돼요. Our plan. still stand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My offer still stands.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얘를 찾기 시작하면 미드에 수백 군데 나와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7번. 네. 입장을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죠.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Where do you stand? 그렇죠? On this issue.
on this matter, on this issu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where do you stand? 라고 쓰면 너 어디 서 있는 거야? 라고 뒤에 대상이 나옵니다. on, 그렇죠? this education, on this issue of education, on this education problem.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접촉이라는 뜻의 on이 쓰이는 거고, where do you stand? 너 어디 서 있어? 라는 뜻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입장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입장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해.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I stand my ground라고 해요. ground가 뭐냐 하면 땅이란 뜻이잖아요. 나는 내가 서 있는 땅을 비킬 생각이 없고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야. 이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I stand my ground. 그래서 이 표현을 모르면 안 들리는 거고 얘도 찾으면 미드 영화에 수십 군데 나옵니다. 되셨죠? 이거 다 묶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명사로도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때? 똑같아요. 이때는 what's겠죠? What's your stand on this issue?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on을 그대로 쓰잖아요. 됐죠, 여러분? So, what's your stand on this issu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얘가 이래도 네, 안 올라오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What's your stand on this issue?에서 똑같이 What's your stand라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입장이나 태도의 뜻으로 알고 계셔라.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빈도 높은 이러한 리스닝이 탁 트이고 내가 회화할 때도 야, 요건 요 뜻이구나라고 말하고 싶다면 후반부 보세요. 필수 구동사 표현 가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He stood up. 그렇죠? From the seat. From his seat. 다 좋아요. 이 seat가 명사로는 자리란 뜻이 있어요. 앉히다는 동사 뜻도 있고. 어쨌든 stood up.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누구나 한번 추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그녀가 나를 바람 맞췄어. 이거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she, 보세요. stood me up.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바람 맞히다 할 때 stand someone up. 이건 한 번 보아두면 쉬운데 보아둔 적이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she stood me up. 나를 계속 세워 있었다. 약속 시간 지나서도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he stood me up. 그녀가 나를 바람 맞췄어. 이렇게 할 때. 반대로 이 표현도 많이 써요. 내가 바람 맞았어. 누가 나를 바람 맞히겠는지는 별로 관심 없지만 그럴 때는 I was stood up. 이런 식으로 be stood up도 쓰인다는 걸 봐두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의 탄탄한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 탄탄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stand up for 이것도 진짜 빈도가 높은데 그녀는 친구를 위해 싸웠어요. 그럼 보세요. She stood up for her friend.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는 stand up이 서단 뜻이니까 내가 참지 않고 맞설 거야 이런 뜻도 있고 상대편을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싸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때는 for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for가 중요해요. 색깔 바꿔드립니다. She stood up, 보세요. She stood up for friend. stood up for her friend.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bull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애들 괴롭히는 못된 놈들, 사람에게 맞서 싸웠어 라고 할 때 똑같이 he stood up을 쓰면 돼요. stood up. 이때 for가 아니라 to the bully. bully가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남 괴롭히는 애들. bullies라고 복성태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한 명이니까 he stood up to the bully. 이때 to를 쓰면은 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 for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쁜 놈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의하세요. 얘는 진짜 주의하세요. for를 쓰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to를 쓰면 맞서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얼굴 들이댔나요, 제가? 자, he stood up to the bully. 됐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빈도로 엄청 높아요. stand는 오늘 정리해드린 거 이외에는 없어요. 자, stand out 보세요. 내 목소리는 눈에 띄어 라고 할 때 your voice stands out. 눈에 띄네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안에 있는데 혼자만 바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tands out이
눈에 띄다. 쌤 여기 앞에 이거 말고 뭐 재킷 같은 거 다 되면 당연히 되죠. Your jacket stands out. He really stands out in public. 그는 정말 너무 키가 커. 이래서 대중 속에 있을 때 바깥 나가면 너무 눈에 띄어. 이렇게 돼서 stands out이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outstanding이에요. 탁월한, 돌출해 보이는 outstanding, 멋진, 탁월한이라고 할 때 outstanding. 이 형용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stand out에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정말 여러분 실력 탄탄해진 겁니다. 자, stand by는 옆에, by가 옆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원래 뭔가요? 촬영 같은 거 영화 촬영할 때 stand by. 자, 다들 대기하세요. 이게 대기하다는 뜻이 있고요. stand by, action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너가 쓰러지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 그래서 나는 너를 지지할게. I will stand by you.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서 Stand by your man. 당신의 남자를 그렇게 지지하고 지원해 주세요. 라는 노래 여러분 알고 계신 태미 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and by는 지지하다, 그 다음에 대기하다, 지원하다, 대기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지지하다, 대기하다. 됐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봐두면 쉬워요. 오늘 내 대타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stand in for me to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an you stand in for me today?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네가 대신 stand in, 들어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보면 쉬워요. 나를 위해서. 됐죠, 여러분? 이거 같은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는 게 Can you sit in for me? 이거예요. Can you sit in for me today? 이거 미드에서 역시 찾아드리면 영상 한 수십 개, 수백 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핵심 엑스트랙트만 다 하는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유엔이 무엇을 의미해? stand가 서다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서는 거니까 의미하다, 상징하다. 뭐라고요? 상징하다의 뜻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What does UN stand for? 뭐 앞에 What does the UN stand for? 뭐 띄어 써도 돼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What does the UN stand for? What does UN stand for? 다 좋아요. 물론 United Nations 합해진 연합한 나라들. 그래서 UN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국들 이거죠. What does the UN stand for? What does the UN stand for? 그래서 stand for가 중요하다라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할 때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쓰면 오늘 내용 정리가 다 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스토리 연습 간단하게 볼게요. 탐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The other kids 다른 애들은 were laughing 웃고 있었고요. 너무 소리가 컸죠. He couldn't stand the noise. 예, 그 소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He looked up. 위로 올려다봤죠. Max was pushing a boy. 예, Max라는 애가 다른 애를 확 밀고 있었어요. 그죠? Again, 또 Tom felt angry. 탐이 화가 났어요. He stood up from his seat. 그렇죠.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his hands shook.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he walked over. 예, 걸어서 그쪽으로 갔죠. 여기도 over 쓰이잖아요. Stand in front of the camera, the teacher said. 자, 다들 여기 카메라 앞에서 라고 예, 선생님이 얘기했고 they were filming a class video. 학급 비디오를 찍고 있었어요. Tom said no. 탐은 거기에 거부를 했어요. 이게 no라고 얘기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Tom said no. 아니라고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He had something else to do. 그는 달리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He walked to Max. Max한테 가서는 stop it. 그만해. 라고 그가 말을 했고 Max laughed. Max가 웃었죠. 너 뭐야? Who are you? 넌 뭐 누군데? Tom took a deep breath. 아주 심호흡을 하고 I'm me. 나는 나야. I'll stand for him.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맞설 거야. 너랑 I'll stand up to you. 이렇게 같은 뜻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느낌은 상대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쓰면 더 느낌이 확 올라오겠죠. Everyone got quiet.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Max step back. 뒤로 물러섰어요.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You were brave. 너 용감했어.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She said, later the boy said thanks. 그 남자애가 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애가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탐이 웃음을 지었고요. 미소를 지었고 He didn't want to fight. 그는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But he had to stand his ground. 자기 입장은 분명히 고수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이어, 영어에 fire가 불이란 뜻도 있지만 해과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가 빈도가 300개 정도가 진짜 높아요. 그걸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다이어 진짜 중요하고요. 동시에 영어의 구동사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그걸 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다 100개 정도 미만이에요. 그런데 구동사 바이블은 첫 번째 요거 딱 묶어둔 거 200개 제가 중요한 뜻만 다 묶어서 싹 모아두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실 겁니다. 영어 구동사 바이블 링크 남겨드릴게요. 궁금한 것도 카톡 상담 고정 댓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영상 밑에 댓글에 여러분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면 제가 힘나서 더 열심히 알찬 강의 만들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가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한 줄이라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쌤 고맙습니다. 쌤 땡큐. 이런 거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가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Okay,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